오늘은 어디 가시나요?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제가 하는 게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마음을 다잡고자 늘 항상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처음 살았던 이제 원룸에 가서 옛날 시절 생각해보고 살았던 임대아파트 가서 명상을 하고 옵니다. 명상을 해야 초심을 또 잃지 않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하고, 이런 마음을 되새기려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루 한 2시간 써서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이 하필 그날이네요. 실제로 명상하는 게 도움이 되시나요? 엄청 도움되죠. 왜냐면 지금은 이제 사실 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가끔 옛날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또 이렇게 그 모습을 봐야 돼요. 모습을 보고 거기서 이제 몇 년씩 살았던 이제 그때를 막 떠올리고 막 그러면은 항상 마음이 재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신 게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하셨나요? 늘 그랬어요, 늘. 언제부터 그랬냐면, 우리가 이제 원룸 살다가 임대 아파트 살고, 그리고 서초힐스 이제 갔을 때, 그러면은 단지가 바로 이제 옆이거든요. 그러면은 서초힐스 살 때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일하다 보면 뭐 이렇게 꼬여서 잘 안 될 때,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힘들 때, 이럴 때는 저 혼자 임대 아파트 주차장 가서 혼자 1시간 동안 이렇게 명상하면은 해결점이 나름대로 막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서 명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시나요? 가서 명상을 할 때는 그 당시에 힘들었을 때 이제 극복했던 거, 그렇게 어리고 지금보다 상황도 더 안 좋았는데 그래도 늘 극복을 해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수월해졌으니까 그때 더 힘들었던 상황을 생각하면은 지금 극복이 더 잘 되는 편이죠. 그러면 혹시 초심을 잃었다고 느꼈을 때가 있으신가요? 초심을 잃었다기보다는 늘 이제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그거를 이제 한 번씩 리프레시를 해줘야 돼요. 익숙하니까 당연하게 되고, 가끔 이제 편해질 때가 있어. 이게 사람이 편해지면 안 돼. 채찍이 막 때려야 돼요. 당근도 먹지만. 스스로 좀 다그치는 목적도 조금 있는 거네요. 엄청 크죠, 그게. 왜냐면 이게 편하면 안 돼요. 일이라는 게 너무 편하기만 하면 안 돼. 원룸이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더 힘들 거라고 느껴질 것 같은데 원룸하고 임대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때가 더 힘들었었나요? 임대 아파트가 훨씬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원룸 때는 우리 둘이잖아요. 진영쌤하고 저하고 둘이니까 누구하고 안 마주쳐도 돼.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우리 또래들이야. 애를 키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거기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하지만 임대 아파트 갔을 땐 애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비교 대상이 되는 거지. 그걸 이제 몸으로 체감을 했기 때문에, 몸적으로는 사실 아파트 사니까 임대 아파트가 더 편했는데 정신적으로는 임대 아파트가 훨씬 힘들었습니다. 결혼했을 당시에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결혼했을 때 제가 26살, 우리 와이프가 28살, 우리가 연애한 거는 25살, 27살이었는데 이제 그 나이 때 시작을 했죠. 그러면 대표님에게 그 2명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대표님에겐 어떤 의미이신가요? 우리 두 아이들은 저와 우리 진영쌤의 사랑하는 아바타 같은 존재라 그래야 되나? 저를 복제해놓은 사람들 같아요. 제 어릴 때 시절 보는 것 같고, 애들이 먹고 자고 막 이렇게 뭐 옷 입고 같이 놀고 이런 거 자체가 나랑 똑같이 생긴 애들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사실. 아이들이 나랑 똑같구나 이렇게 느꼈던 순간이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뭐 매 순간 일단 생긴 게 똑같아가지고 그냥 맨날 느끼기는 하는데, 행동, 말투, 이게 어쨌든 같이 이렇게 사니까 얘네들이 제 말투를 또 배워요. 그리고 엄마의 행동을 배우고, 그러니까 고기 좋아하는 거, 애들 뭐 야채 주면 안 먹거든요. 고기 먹는 거 볼 때, 삼겹살 먹을 때,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엄마가 야채 주면 안 먹고 그랬었는데, 크니까 이제 막 먹고 그러는데, 어릴 때는 진짜 반찬 투정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똑같이 그래요. 엄마 죄송합니다. 네. 귀여워요, 보면은. 그러면은 부모가 됨으로써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신 건가요? 많이 이해하죠. 지금 우리 PD들은 아직 지금 결혼 안 해서 모르겠지만, 부모가 된다는 건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진짜 수많은 부모들이 그럴 건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일하러 나오고, 그리고 월급날 되면은 같이 외식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가족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이가 생기면은 아이들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현실인 것 같아요. 그 아이들 덕분에 책임감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그게 일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아이가 없었더라면 저희 지금 이렇게 성장 절대로 못했어요. 지켜야 될 존재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죽을 듯이 일을 했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오늘날이 생긴 거지. 남들이 보면은 둘이만 열심히 해가지고 막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 안에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목표의식.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고, 돈 벌면 뭘 할 거고, 이런 거에 대한 목표는 누구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이번 달 내가 월급 몇 달 모아가지고 뭐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뭔가를 산다든지, 누구나 이런 목표를 갖고 일을 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게 너무 빨리 시작을 해서 내 집을 갖자, 이게 이제 원동력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애를 일찍 낳아놓고 나니까 지금 거의 다 키웠잖아요. 편해요. 저희가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둘이 즐길 시간도 일만 바쁘지 않다면 충분히 있거든요. 골프도 다닐 수 있고 한데 지금 일이 너무 많이 바빠서 안 되지만 제 또래 친구들 보면 이제 애들이 막 뭐 7살, 8살 막 이래요. 걔네들은 죽었어 이제. 다 키우려면은. 대표님의 20대 시절은 어떠셨나요? 저의 20대 시절은 제가 이제 대학을 갔어요. 한 학기를 다녔죠. 한 학기를 다녔는데 그때 당시 좀 군대 붐이 좀 일어났어요. 저희 친구들이 막 다 군대를 갈 때여서 원래는 이제 장갑차 조종수에 한번 지원을 해봤는데 덜컥 돼가지고 한 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갔죠. 근데 제가 그 군대 갔을 때까지만 해도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늘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맨날 뭐 PC방 다니고 막 이런 게임 좋아하고 이랬었는데 사실 인생의 목표가 없었어요. 그냥 생각한 게 내가 군대 제대하면은 아버지한테 PC방 차려달라 그래야지. 이제 그게 목표였었어요. 그냥 별 꿈도 없이 목표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말년 휴가 마지막 휴가 때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저희 원래 살던 집에 갔는데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엄마가 안 나오고 어떤 이상한 아줌마가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 집인데 했더니 이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이사 갔다는 거야. 이사 간 주소로 가봤어요. 저희 집이 원래 그 수원이에요. 잘 사는 집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못 사는 집도 아니었고 평범한 집이었는데 근데 제가 좀 충격받았던 게 이사를 갔는데 수원에서도 좀 이제 좀 외곽 쪽에 있고 좀 이렇게 안 좋은 열악한 환경이 많은 그런 동네에 빨간 빌라에 반지하에 방 3개짜리 2개짜리였나 아무튼 거기로 이사를 가 계신 거예요. 집에 갔는데 엄마는 없고 집에 가서 이제 아빠한테 엄마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일하러 갔대. 저희 엄마가 제가 일하는 걸 단 한 번도 태어나서 본 적이 없거든요. 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저희 집에는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할머니 요즘 편찮으셔갖고 할머니를 모시고 있고 제 여동생이 있었고 그 집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물어봤더니 이제 아버지 하시던 사업이 잘 안 된 거죠. 정말 하늘이 무너졌어요. 제가 첫날만 딱 그 집에서 자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일주일 휴가 나왔는데 집에서 못 잤어요. 너무 심란하고 막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갖고 그리고서는 이제 생각을 했죠. 나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는 이제 군대 제대가 얼마 안 남아서 되게 행복했거든요. 이제 나가면은 이제 또 복학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뭐 학교 다니면서 놀고 막 이제 이래야지 했는데 갑자기 이제 뭐 대학 복학한다는 건 말도 안 됐고 그럴 형편도 안 됐고 일단 생계가 일단 저는 막막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복귀해서 책을 읽기 시작을 해요. 부동산, 뭐 자동차, 보험, 핸드폰 이런 영업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안 그러면은 일반 회사 생활을 하면은 제가 일단 대학 졸업한 것도 아니고 제가 또 전공이 또 법이에요. 이걸로 뭐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한다 그래도 뭔가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거를 깨달은 후에 영업일을 하자. 그 생각을 하다가 그 중에서 이제 되게 단순했어요. 세상 경험이 없으니까 사회 경험이 없으니까 핸드폰 파는 거보단 차 파는 게 낫겠지. 차 파는 거보다는 그래도 부동산이 낫겠지. 금액이 크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제대하고서 바로 정말 아버지께 정말 죄송하지만 정장 좀 사달라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정장을 사러 갑니다. 그 당시 정장이 아울렛을 갔는데 20 얼마였어요. 그래서 그 정장을 사야 되는데 아버지가 한참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거죠. 딱 보니까 눈치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괜찮다고 이거 내 스타일 아니라고 그러고서 제가 인터넷으로 막 알아봤어요. 인터넷으로 알아봐서 10만 원짜리 정장 사고 셔츠 하나 서비스 받고 넥타이 서비스 받아갖고 그거 메고 출근을 제가 바로 합니다. 제대하고서 일주일 내내 그 정장 하나로 넥타이만 바꿔 차고 다니면서 그렇게 부동산 일을 시작을 해요. 그때 당시가 제 나이 22살이었어요. 22살. 악착같이 정말 일을 했죠. 저희 출근 시간이 9시 반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8시 반까지 출근했어요. 그리고 퇴근 시간이 6시 반이었는데 6시 반이 아니고 전 11시까지 일을 했어요. 어차피 집에 가면 뭐 할 거야. 일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안 가르쳐줘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 보니까 안 가르쳐줘. 부동산이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선배들이 잘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본인 노하우기 때문에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취직한 데서 1등 제일 잘하시는 분 옆에 쫓아다니면서 제가 정말 지금 돈이 없는데 알려달라. 제가 돈 벌어서 은혜를 갚겠다 하면서 그분 옆으로 한 달을 쫓아다녔어요. 처음에 귀찮아서 안 알려주시다가 제가 이제 막 저녁에 포장마차에서 2만 원어치 소주 샀거든요. 꼼장어 10,000원에 소주 2병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한테 일을 배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 부동산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어우, 그대로네, 그대로요. 차 잘못되면은 전화 와요. 전화 와가지고 차 빼라고 막 밤에
옛날에는 깡패들이 많이 살았어. 여기가 진영쌤이랑 저랑 처음 이제 시작했던 그 원룸이에요. 강남구 논현동이고 그때 당시 500에 60, 예, 지상층. 제가 그래도 부동산 하고 있어갖고 반지하나 안 살고 지상층에서 살았어요. 각자 그때는 이제 부동산 일하니까 차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주차를 2대를 할 수가 있어서 진짜 제가 이 집 찾으려고 한 70군데 본 것 같아요. 옛날 생각 나네요. 새록새록하네. 열려있는데 한번 올라가 볼까요? 근데 그 당시에 여기 60만 원이면은 진짜 싼 거였어요. 이 집입니다. 저희가 살았던. 그때 당시 옆집에 조폭 아저씨가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았어요. 그래서 재성이 태어났을 때 막 울고 그러면 여기 막 울려가지고 저희 집 쫓아와서 막 문 두드리고 막 윗집에서도 막 쫓아 내려오고 이런 때도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안에 공간 얼마만큼 되겠어요? 한 6평, 7평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애 어떻게 키웁니까 진짜. 이러니까 제가 지금 초심을 다시 잡겠어요? 못 잡겠어요? 1개월마다 오는데 올 때마다 좀 새롭다고 느끼시나요? 네, 많이 새롭게 느껴져요. 왜냐면 그냥 이 공간은 늘 그대로잖아요. 근데 제 아들이 계속 크고 있잖아요. 얘가 이제 키가 180이 넘었어요. 근데 처음 얘가 여기 있을 때는 진짜 이만했었거든요. 엄청 조그매가지고. 근데 그 아들 아침에 보고 여기 와서 이제 그 어릴 때 모습 생각하고 이러면은 진짜 새록새록하죠. 아드님이 여기 오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 번 데리고 온 적 있어요. 거짓말 치지 말라고. 재성이는 지금 이제 기억이 이제 아파트, 그 임대 아파트 살 때부터 이제 기억이 나서 이런 원룸에서 본인이 잘한 걸 잘 몰라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춥네요 오늘. 오늘은 추워서 더 새록새록 초심을 진짜 다 잡게 됩니다. 사람이 좀 춥고 배고프고 이래야 돼요. 진짜 오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고 지금 하는 일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살았을 때랑 지금 왔을 때랑 여기에 변화가 있나요?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건물주가 되고 나서 와보니까 자리 진짜 좋다. 코너 자리. 여기 건물주님이 훌륭하신 분이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은 여기 건물을 다시 사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 청담동 살라고요. 청담동에 이런 땅. 네. 사보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목표 잡고 갑니다. 이제 우리 건물, 이제 제 건물 다시 가서 보고 리프레시 한번 하고, 그래. 나도 강남 건물주야. 그리고 저희 건물 갔다가 제가 살았던 임대 아파트도 다시 한번 가서 오늘 하루를 재충전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 달 동안 쫓아다녔다는 그 일 잘하는 선배? 그분에게는 그럼 어떤 걸 배우셨나요? 전반적인 걸 다 배웠어요. 그 사람을 한 달 동안 쫓아다니면서 모든 거를 복사하게 해줬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 당시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왜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군대 막상 제대하고 나보니까 인생 선배님이 없는 거예요. 나는 뭔가 배우고 싶은데 배운다는 게 그 사람의 정신, 목표,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멘토처럼 이렇게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배우고 싶었고 따라하고 싶었고, 감사하게도 그분한테 모든 걸 다 배웠죠. 원래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잘 안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저희는 빌딩 진영쌤이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노하우들을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있죠. 일단 지금 이거 촬영하시는 여러분들, PD님들도 본인만의 편집 기술, 본인만의 촬영 기술을 후배가 들어왔다고 알려줘요? 알려주나요? 안 알려주잖아요. 그냥 기초적인 것만 알려주는 거지. 그쵸? 무슨 일이든 다 똑같아요. 다 그렇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 게.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이 유튜브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거 알려줘도 사실 못해요. 왜냐면 전문가라는 게 왜 존재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아무리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웃긴다 그래도 제가 유재석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무리 새로운 친구가 들어와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수준만큼 편집을 하고 촬영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우리 일도 똑같아요. 아무리 디벨롭 하는 거를 알려드리고 뭐 임대에 관련해서 이 부동산에 관련된 걸 알려드려도 전문가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전문가가 해야 될 영역은 알지만 사람한테 일을 맡길 때는 내가 뭔지는 알고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프로세스를 저 사람이 저렇게 잘 처리를 하고 있구나, 이거를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모르고 막 맡기면은 눈탱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사람들한테 알려드리고,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돈도 안 들고 제일 좋은데 다 각자들 현업들이 있고, 그리고 전문가한테 차라리 맡기는 게 나을 것 같다, 다 공개를 하고 알려드리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춥네요. 제 건물 앞에 왔습니다. 확실히 아까 그 원룸 보다가 좀 다시 오니까 좀 감회가 또 새롭네요. 이거 우리 최근에 누가 주차하시다가 여기를 이렇게 잘못 박으셔가지고 좀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제 심장이 지금 살짝 스크래치 난 것처럼 지금 좀 애리네요. 그래도 보험 처리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번 주 공사를 할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네. 예술입니다.
제가 제 건물 이렇게 해놓고 뭐 KS21 저희 뭐 김진영 서현옥의 21년도에 한 건물이다 이런 것도 해놔서 좋은데, 사실 제가 이거를 이제 현판을 여기다 갖다 붙이고 진짜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강남 한복판 중심에 내 땅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건물을 올렸는데 여기에 이런 거 하나 남기고 싶었어요. 사실 우리 옛날에 게임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아이디에 옆에 이렇게 뭐 마크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건물이 어떻게 보면 마크 같은 그런 거죠. 남들이 보면 뭐 웃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설날 두 번째 날, 추석 두 번째 날을 제외하고서 다 일을 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요. 저는 이제 수원에서 올라온 촌뜨기고 이 일을 해보지 않았고, 근데 일을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선배님 만나고 나서 그렇게 일을 배우고 3년 동안 그렇게 안 쉬면서 일을 했어요. 저희 동료분들은 6시 반이면 다 퇴근을 하거든요. 근데 손님들이 저녁에 와요. 일 끝나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 손님들까지 제가 다 받았어요. 그렇게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저녁 밤늦게까지 그렇게 일하고 회사에서 잔 적도 많아요. 진짜 많이 잤죠. 그 소파에서 누워가지고 정말 그 침낭 하나 갖다 놓고 막 자고 그랬는데, 그렇게 일을 하니까 두 가지가 따라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일을 자꾸 반복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돈부터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단 내가 일을 잘하자였어요. 일을 잘해서 내가 실력이 올라가면 돈은 따라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딱 6개월 그 생활 하니까 돈이 제 나이 또래들이 벌지 못하는 돈을 제가 벌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막 400만 원, 500만 원 막 이렇게 벌었거든요. 그 당시 대기업 과장 월급이 250인가 그랬어요. 제 친구들 월급이 150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그 돈이 생기고 나니까 저는 그 다음에 저한테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 깔끔해야 되고 내가 단정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돈을 버는 족족 일부를 저한테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깔끔한 정장을 사고요, 깔끔한 구두를 사고요, 깔끔한 넥타이를 사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물론 할부로 제가 사기는 했지만 새 차도 사고요. 새 차도 사고 하니까 자신감이 점점 붙는 거예요. 점점 붙고 하니까 이제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대 초반을 보냈고 2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제 개인적인 시간, 저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운동을 하자였어요. 제가 3년 동안 이제 안 쉬고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뭐 술도 자주 먹고 그러니까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운동을 하자였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뭐 수원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었던 터라 헬스장을 다니거나 이런 거는 뭐 지금처럼 헬스장이 이렇게 보편화되고 이러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남다른 이제 운동도 하고 싶었고 사람도 만나고 싶어서 수상 스키를 이제 배우기 시작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웨이크보드였죠. 저는 스키는 아니고 보드를 탔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혼자 가서 처음에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가서 배웠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주말마다 동호회분들이 오시더라고요. 한 30명씩 오시는데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우리 진영쌤을 만나게 되죠. 우리 진영쌤을 처음 봤을 때, 우리 진영쌤은 진짜 서울 여자거든요. 서울 여자고 저는 이제 수원 사람이고 그러는데, 이 경기도권 사람들, 서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 서울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와, 서울 올라가면 내가 뭐 이렇게 좀 성공한 것 같고, 친구들이 야 너 어디야? 나 강남이야. 이러면 괜히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좀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진영쌤은 진짜 토백이 서울 여자였고 처음엔 저한테 관심도 없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놀았는데 자꾸 보니까 괜찮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수상식이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수원에 가야 되는데, 일부러 제가 막 동대문 갈 일 있다고 데려다 주겠다 그러면서 막 데려다 주면서 일부러 옆에 태워가지고 막 엄청 꼬셨어요. 꼬셔가지고 한 2주 만에 어쨌든 제가 성공을 했습니다. 진영쌤을 만나서 이렇게 연애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20대 중반에 결혼을 하게 됐죠. 사실 사람들이 자신의 힘든 얘기들을 잘 안 꺼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도 사실 제 얘기를 꺼내는 게 되게 창피하고 이렇게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39이 됐어요. 내년이면 이제 40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모든 조금씩 이제 이뤄내다 보니까 이런 영상들을 저는 제일 먼저 사실 보여주고 싶은 게 저희 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저희 아들은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늘 이렇게 잘된 모습만 봤으니까 옛날에 아빠가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알았으면 좋겠고,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 얘기들을 이제 뭐 얘기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제 자신한테 흠이 되고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더 잘 되신 분들도 많지만 지금 성공을 위해서 다 같이 진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처럼 진짜 이렇게 평범한 사람도 10몇 년 동안 이렇게 노력하니까 결국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뤄냈다는 거를 다른 분들께도 알려드리고, 또 이걸 보시고 그분들께서 또 이렇게 자극이 되셔서 동기부여가 돼서 또 한 분이라도 더 저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저는 이제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무주택자였다가 건물 두 채를 가질 때까지의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단계는 내 집 마련. 마음적으로는 간절함. 사람이 원래 극한의 상황에
처해지고 내가 진짜 정말로 미칠 듯이 갖고 싶은 게 생기면은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그때 당시에 아까 저희 원룸 보셨죠? 거기서 정말 벗어나고 싶었고 그냥 아파트 가서만 살고 싶었고 임대 아파트 이사 갔는데 정말 그 집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집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죽을 듯이. 그런 목표의식, 간절함, 이게 저희의 원동력 첫 시작이거든요. 목표의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왜 일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직장 가서 일하고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고 뭘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결혼일 수도 있고 각각의 목표들이 다 있잖아요. 그 목표를 눈앞에 있는 것부터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부터 빨리 정하고 그걸 이루고, 저는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제일 먼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원룸에서 임대 아파트로 가셨잖아요. 가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있죠. 임대 아파트 간다는 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결혼 안 해서 모를 건데 임대 아파트가 굉장히 싸요.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해요. 그때 저희가 3천인가 보증금 3천인가 4천에 월세가 30이었거든요. 방 2개. 아까 저희 원룸 보셨죠? 60만 원 내야 돼요. 그리고 빌라에 사는 거랑 아파트에 사는 거랑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주차장도 그렇고 건물 보안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무 살고 싶었어요. 임대 아파트로 갔을 때 월세 살던 때보다 많이 나아졌나요? 많이 나아졌죠. 일단 아파트 산다는 것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금전적인 거, 그리고 사는 환경적인 거,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죠. 그러면서 돈이 적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서 모을 수 있는 폭이 더 커지죠. 저희의 목표는 한 푼이라도 이렇게 돈이 적게 나갈 때 얼른 시드머니 모아서, 서울의 아파트는 너무 비쌌어요. 그때 당시 막 6억 7억 했었거든요. 꿈도 못 꿨어요. 보증금 3, 4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1,000만 원 2천만 원이 전부였으니까. 제가 수원 사람이니까 열심히 모아서 3억짜리 아파트 대출 받아서라도 사자, 이제 이런 꿈을 꿀 수 있게 됐던 거죠. 나가는 돈이 적어지니까.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자취를 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월세를 내. 근데 월급은 내가 200만 원 받아. 그럼 뭘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월세 내려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월세가 적어, 뭐 한 30만 원 나가. 그러면 뭔가를, 내가 다음 목표를 꿈을 꿀 수 있잖아요. 뭔가를 모아서 내가 그 다음에 전세를 가겠다, 전세를 간 다음에 내 집을 갖겠다, 이런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솔로일 땐 잘 몰라. 근데 저희는 애가 있었기 때문에 내 집이라는 거에 대한 집착이 강했어요.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 보면은 되게 좀 공감을 하실 거고, 애가 없거나 결혼을 안 한 분들이 보면은 뭐야, 뭐 그걸로 딴 거 더 할 수 있는데, 뭐 유학 갈 수도 있고 내가 뭐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각자의 목표는 다 다르다 생각해요. 그러면 임대 아파트가 이게 보증금도 싸고 나가는 돈이 별로 없어서 좋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안주하실 수 있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왜 아파트를 사게 되었나요? 저희 애를 5살이 돼서 유치원을 보냈는데, 유치원에 가면은 저게 있어요. 행사가 있어요. 행사가 학부모 참여 수업 같은 것도 있고 운동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뭐 1년에 몇 번 하거든요. 그 행사 때 이제 갔어요. 참여를 했는데 저희 동네가 크게 5단지가 있어요. 근데 그중 유일하게 저희만 임대 아파트예요. 근데 저희 아들이 보면은 키도 되게 크고 어렸을 때부터 컸어요. 어렸을 때부터 커가지고 얘가 눈에 늘 튀어. 그리고 활발해 되게.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도 인기가 좀 많았나 봐요. 근데 학부모 참여 수업을 어느 날 갔는데 애가 잘하고 이러니까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재성이 부모님이냐고. 그래갖고 예 그렇다고. 근데 또 저희가 하고 다니는 것도 잘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분양 아파트에 사시는지 알았나 봐요. 그래서 혹시 재성이는 어디 살아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는 3단지 삽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약간 살짝 이제 멀리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충격이 빠가지고 우리도 빨리 이사를 가야 되겠다. 아파트를 뭐 싼 거라도 그 동네 아파트는 못 사더라도 싼 거라도 내가 가서 사야겠다, 뭐 이런 생각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저희 그 임대 아파트 놀이터가 한 군데 있는데 되게 작아요. 거의 유아용이야, 유아용. 근데 다른 그 옆 단지 가보면은 막 놀이터가 엄청 크고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유치원 끝나고 뭐하고 이제 거기 단지 가서 노는데, 막 그때 킥보드 타고 자전거 타고 막 가가고 노는데, 뭐 애들끼리니까 그냥 장난으로 이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 저기 3단지 사는 애가 여기 왜 왔어? 너 니네 동네 니네 단지 가서 놀아, 이런 얘기를 듣고 어느 날 와가지고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사 가면 안 되냐고, 집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제가 그러는 거는 제가 그 어른들을 안 만나면 그냥 그만인데, 얘는 어쨌든 그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그 유치원 다니면서 그 친구들이랑 계속 같이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얘가 뭐 이렇게 남하고 비교당하고 그런 게 너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정말 거기서 안주할 수 있었지만, 돈 적게 나간다고 안주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아직 제가 젊었고 더 일하자. 그 옛날에 처음에 그 20대 때처럼
죽어라 일을 해보자.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데 누군 저기에 살고 있고 나는 여기 살고 있고, 근데 이거는 그냥 탓만 해서 될 게 아니고 내가 움직여보자. 움직이면 다 해결이 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또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진영쌤 있잖아요. 맞벌이잖아요. 둘이 죽어라 해보자. 20대 땐 제가 혼자 죽어라 했다면 30대에는 당신과 내가 죽어라 해보자. 그래서 둘이서 해보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임대아파트에서 수원에 아파트 청약을 당첨이 돼서 수원에 아파트가 생기게 된 거죠. 수원에 저희가 이제 계약금 내놓고 잔금까지 1억을 모았어야 돼. 중도금은 대출 받더라도. 갑자기 내가 내 돈 내놓고 가진 돈 5천만 원 중에 3천 얼마인가 내놓고 1억 안 내면 그 돈 날리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내야지. 안 내면 그 돈 날라가는데. 저는 그때 생각이 안 되면 제가 투잡 쓰리잡이라도 떼어가지고 그거 맞추려고 그랬어. 근데 그 1억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야 1억 어떻게 모으냐? 벌기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요. 청약 당첨되고 입주까지 2년이어서 2년 동안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요. 저랑 진영쌤이랑 둘이 각각 모으는 거예요. 그럼 5천만 원씩만 모으면 되죠. 근데 2년이면 1년에 2,500만 원씩만 모으면 되는 거거든요. 되게 단순하잖아요. 1억 모았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대단해 보이실 것 같은데 그냥 1년에 각자 2,500만 원씩만 모으면 됐어요. 그러면 일의 양을 늘리거나 아니면 내가 투잡을 뛰거나. 근데 저는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투잡 쓰리잡 뛸 바에는 내 현업을 차라리 시간을 투잡 쓰리잡 뛰는 것처럼 차라리 써서 하자.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했더니 둘이서 똑같이 일을 하잖아요. 제가 일하고 있는데 뭐 지정쌤은 집에서 쉬겠어요? 똑같이 그렇게 일을 1년 동안 하니까 그 1억이 모였어요. 1년에 5천만 원씩 각각 모은 거죠. 이제 저희 그 돈 생기기 전까지는 거기 무서워서 못 갔어요. 돈 못 내면은 돈 날라가니까. 근데 돈 모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 동네 가봐야겠다. 가봤는데 아파트 막 올라오고 있어. 분양받은 아파트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해서 그 앞에 이제 있는 부동산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수도권 아파트들은 이게 피가 잘 안 붙더라고요. 그 입주 때 돼야 이제 붙더라고. 이제 그분한테 설명을 한참 들었어. 그러다가 이제 뭐 싼 거 있나요? 싼 거 있으면 하나 살게요 그랬는데 진짜 싼 거를 갖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피가 300만 원 붙었대. 그럼 내 돈 한 4천만 원이면 이제 그걸 하나 더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차피 1억은 모았으니까 우리가 4천만 원 쓰더라도 4천만 원 더 모으면 되잖아. 그리고 두 번째 산 거 그냥 전세 주면 되고. 단순했어. 우리가 원래 무주택자였고 집에 대한 결핍이 있다 보니까 물론 수원 아파트지만 집이 두 채가 생겼다. 이런 나름 환상이 있어가지고 그냥 질렀어요. 그럼 잔금 빨리 모으고 한 집은 전세를 주자. 그리고 우린 2주택자야 이제. 무주택자가 2주택자가 됐어. 그랬는데 입주할 때쯤이 됐어요. 입주할 때쯤이 되니까 얘가 이제 피가 이제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붙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따로 또 그동안 일했으니까 돈을 또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시절에 뭔가 이게 맞았어요. 당연히 우리는 거기 입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가 이제 뉴스에서 늘 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그때 부동산 경기 안 좋았거든요. 늘 하는 얘기가 이른바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며 금리 인하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활성화에 적극 나섰습니다. 여러분 집을 사셔야 됩니다. LTV와 DTI를 풀어줄 테니 여러분들 집을 사세요. 빚내서 집을 사세요 제발. 이럴 때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집사면 바보라 그랬어. 미친이라고. 집값 떨어지는데 왜 사냐. 근데 저희는 이게 수원에 입주할 때쯤 되니까 계산을 또 막 해봐요. 이 두 개 팔고 우리가 모은 돈이면은 정부에서 저렇게 대출을 해준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서초 분양 아파트 거기에 그때 당시 아파트 값이 한 7억 했거든요. 거기에 또 70% 대출 받으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계산을 해보니까 되겠는 거예요. 좀 모자라긴 했는데 되겠는 거야.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요. 수원 아파트 두 채가 빨리 오르겠어요?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르겠어요? 집이 오른다고 가정한다면 당연히 서초구가 더 많이 오르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우리가 생활권이 다 여기에 자리가 잡힌 거예요. 자리가 잡혔으니까 사실 수원 내려가면은 이제 출퇴근하기도 멀고 우리 생활권에서 차라리 살자. 우리가 한 달에 이자가 나가더라도 차라리 기름값 썼다 생각하고 여기 살자. 그러고서는 이제 서초일스를 매입을 하게 된 거죠.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서초일스 지나가고 있네요 지금. 자, 제가 살았던 LH 서초 3단지 여기 임대아파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힘들 때 저만의 공간이 따로 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30분 동안 명상을 합니다. 네, 그 자리로 한번 가볼까 해요. 네, 또 가볼까요? 네, 이제 제가 살았던 이제 임대아파트 LH 서초 3단지에 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소개할 곳이 있어요. 일로 잠깐 오세요. 원래 여기가 그리고 편의점이 아니고 슈퍼였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맨날 여기서 딱지 사달라고 엄청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 지나니까 바뀌었네요, 편의점으로. 그리고 여기 쿠쿠치킨, 여기서 진짜 정말 술 많이 먹었어요. 동네 분들이랑 제가 조기축구를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형님들이랑 맨날 여기서 술 먹고, 그리고 저희 진영쌤이랑 이제 일 끝나고 들어와서 좀 이제 안 좋은 일 있고 그럴 때 테라스에 앉아갖고 맨날 술 먹고 그랬었거든요. 되게 바쁘셨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조기축구도 하고 맥주 마실 시간도 있으셨나 봐요. 그럼요. 맥주는 저녁에 마셨고요. 조기축구는 제가 아들을 위해서. 사실 집에만 있으면 우리 다 그러실 거예요. 주민들을 모르거든요. 모르고 막 그러니까 저는 제
아들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저보다 이제 뭐 10살 많거나 뭐 5살 많거나 뭐 2살 많거나 그런 형님들이 주로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 동네 특징이 신혼부부만 있다 보니까 애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한테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려면은 옆집 두들겨 갖고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 어색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저부터도 이런 조기축구를 하면서 그 분들이랑 어울리면은 자연스럽게 모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모임을 나가면은 늘 애들도 다 같이 나와서 축구하고 막 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기축구는 제가 일요일마다 꼭 빼지 않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맥주는 우리 진영쌤 맥주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기 살았을 때 힘들었어요. 사실 힘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퇴근하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오늘 하루 다시 되짚어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둘이서 진짜 고민 많이 했고 막 이제 울면서도 먹은 날이 정말 많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웃으면서 먹는 날이 많은데 옛날엔 진짜 울면서 먹는 날이 더 많았어요. 네, 그래서 사장님이 막 서비스도 많이 주셨어요. 왜 우냐고. 차 안에서 얘기했었던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장소 한번 갈까요? 거기는 차 타고 가야 돼요. 차 다시 타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와서 늘 명상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살 때 이렇게 비교라든지 혼자 뭐 일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늘 명상을 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이제 곧 도착합니다. 지하주차장이에요. 제가 지하주차장에서 그 명상을 많이 해요. 제가 303동에 살았었어요. 이 임대 아파트 중에서도요, 장기 전세를 사시는 분이 계시고 월세를 사는 사람이 있는데 301동, 302동이 장기 전세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저는 이 복도식 아파트 월세 이 안에서도 또 그게 나뉘어. 예, 그래가지고 네, 저 301동이라도 살고 싶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참 이게 시간 지나니까 좀 이렇게 되네요. 또 저희가 살던 이 303동 여기 앞에 왔거든요. 원래 제 명상 자리인데 여기가, 네, 딱 여기서 303동 입구 보이는 요 자리가 제 명상 자리거든요. 저기다 대놓고 이 303동을 바라보면서 명상을 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차에서 불 다 꺼놓고요. 혼자 노래 틀어놓고요. 지금은 많이 안 듣는데 김종환 선생님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진짜 마음에 많이 와닿아가지고 김종환 선생님 존재의 이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노래 혹시 뭐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뭐 이게 BGM 깔아주시면 너무 좋고요. 근데 그거는 정말 혼자서 어두컴컴한 데서 내가 뭔가 이렇게 바꾸고 싶을 때 명상하면은 참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고 많이 깨우치게 되더라고요. 장소가 하나 더 있는데 한 군데 더 보여드릴게요. 지상 주차장에서 그 복도가 쫙 나열되어 있는 그 아파트 저희 9층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측 보면은 서초일스 아파트가 있고 그거 이제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이제 명상을 하죠. 진짜 이 굴다리 하나 차인데 저기는 아파트 값이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집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매일매일 고민했죠. 이 자리가 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명상은 거의 늘 어두컴컴할 때 해요. 어두컴컴할 때 하는데 이제 저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쪽에 이제 9층에 이제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집이었고, 그리고 저쪽 오른쪽 한번 비춰봐 주시겠어요? 저기 서초일스 아파트 보이시죠? 저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서 또 김종환 선생님의 노래를 틀고서 한참 명상을 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은 근데 노래가 안 나오니까 감정이 안 실리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혼자서 이렇게 앉아서 창문 열고 담배 피면서 저기 보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여기 보고, 노래도 한 30번 들어요. 30번 듣고 그래 힘내자 이러고서는 아까 그 봤던 치킨집 가서 통닭 한 마리 튀겨갖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와서 봐요. 저렇게 힘들 때가 있었는데 지금 나는 너무 환경이 좋잖아. 너무 많이 이제 변화가 됐고 사실 건물주도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힘든 일이 있죠. 없을 수가 없죠. 하다 보면 이렇게 지치고 인간관계, 그다음 내가 하는 업무 이런 거에 대한 딜레마가 올 수도 있고 뭐 슬럼프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혼자 자책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니고 이렇게 와서 리프레시하고, 그땐 더 힘들었었는데 지금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높은 직책에 있으니까 내가 힘들면 안 돼.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와서 리프레시를 해요. 많은 장소 중에서 주차장을 찾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목표가 있고 지금 내 현실, 제 현실과 내 목표, 이거를 딱 보기 좋은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서는 그거에 대한 마음적인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눈으로, 지하에 내려가서는 마음으로, 그렇게 저는 저만의 그런 루틴이 있었어요. 들어봐 니네. 내가 저기서 이거 감정이 이입되면은 진짜 눈물 나온다니까 진짜. 꼬맹이들 유동인구가 장난 아니에요 여기 진짜. 진짜 야 이러는데 막 비교당하니까 내가 서글펐겠냐 안 서글펐겠냐 진짜 리얼이야 나는 정말. 안녕 얘들아. 조금 늦는다고 바뀌는 건 없겠지. 난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대표님처럼 무주택자였다가 건물주를 꿈꾸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정말 할 수 있고요. 대신 이제 너무 멀리 뭐 무주택이었는데 뭐 건물주다? 이게 너무 멀잖아요. 너무 멀어요. 종잣돈 모으시고요. 내 집 마련을 먼저 목표를 잡으세요. 내 집 마련이 일단 안 된다? 그럼 전셋집이라도 먼저 목표를 잡으세요. 무주택부터 전셋집, 내 집 마련, 그리고 또 돈을 모아서 뭐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뭐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뭐 건물 투자도 할 수 있고 한데요. 누구든 가능해요. 이제 단 시간이 걸리는 거죠. 하루아침에 뭐 1년 만에, 2년 만에, 3년 만에 이거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진짜 이제 내년이면 40인데 제가 40 될지 몰랐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제 20대, 30대 잘 살아왔구나. 힘들었지만 잘 살아왔구나. 진영쌤 만난 거, 우리 애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 지금 건물까지 갖게 된 거,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고 있는 거, 그 모든 이면에 저의 노력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그런 노력들, 조그만 노력부터 시작해서 정말 해보세요. 됩니다. 그냥 남의 얘기야 부러워 이러지 마시고 정말 해보세요. 이거 돼요. 그리고 작은 거부터 이루세요. 작은 거부터 조그맣게 이루다 보면 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돌아봤을 때는 정말 뿌듯하실 거예요. 인생 잘 살아왔구나. 우리 인생 2번 없더라고요. 번외로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드리자면요.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1년 만에 김종국처럼 이렇게 몸이 될 수가 있나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거는. 그 김종국 씨도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해서 그 몸을 만드신 거잖아요. 저는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다고 보거든요. 조금 해보고 힘들어 포기하지 마세요. 달콤한 결과 이면에는 정말 그렇게 쓰디쓴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힘들 때는 아까 저처럼 그렇게 명상도 좀 하시고 본인만의 루틴 이런 걸로 좀 명상하시고, 스트레스 푸는 거, 힘든 거 해소하는 법 이런 것들 각자 개발을 하셔서 그런 거 하면서 지치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적극 응원하겠습니다.